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코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신의 한 수를 두었습니다. 일단 뭐 정치라는 게 요즘 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TV도 보기 싫다, 뭐 유튜브도 보기 싫다 하시는데 이런 묘미가 있어서 정치가 중독처럼 끊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진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영배, 이미선 후임에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했어요. 전격적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이제 40여 재판관까지 같이 3명 임명했기 때문에 이제 지형이 완전 바뀌었는데, 왜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인지, 왜 중요한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 정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국정을 운영했었고, 또 탄핵 소추까지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40명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 3명 임명하지 않고 버텨냈잖아요. 그래가지고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것은 조기 대선 이제 관리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마영주 대법관 그리고 마흔여 헌법재판관, 얼마나 민주당에서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닥달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계속 겁박 압박했잖아요. 탄핵하겠다고. 근데 결국 임명했는데, 이제 임명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달 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 일을 대신해서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부장 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깜짝 놀라겠죠. 한덕수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민주당이 이제 허를 찔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한대행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단 대법원장 제청하고 국회 동의 과정 이미 모두 마친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히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동의도 거쳤기 때문에, 뭐 절차는 다 완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인데, 일단 마흔여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서 당연히 임명을 해야 하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열흘 뒤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또 한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하고도 저보다는 뭐 시험으로는 2년 후배예요. 근데 나이는 저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사이고,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뭐 아주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법시험 동기면서 이제 판사 임명이 된 그런데,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뛰어난 법조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렇게 결정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겠죠. 더군다나 계속 알박기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지금 문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일지라도 사실은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대선은 6월 3일날 치러지잖아요. 그럼 공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임기 만료되는 헌재 재판관 후임을 당연히 지명하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대행이 왜 임명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해서는 후임자 지명 결정한 이유는, 일단 지금 경제부총리에 대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언제든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일단 뭐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역시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헌재가 완전체로서 9명으로서 이 탄핵을 심리를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3명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의원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은혁 재판관하고 또 2명의 재판관, 이완규, 함성훈 재판관의 합류를 통해서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이제 헌정질서에 보류라는 본인의 사명을 중단 없이 다해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명분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이라는 부장판사는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 엄청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뭐 연수원 23기고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제 공직생활 시작했고, 서울중앙지검 거쳤고, 북부지검 차장검사였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역임을 했고요.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분이 아주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이 79학번이에요. 같은 79학번. 그래서 전에도 뭐 사실 같이 많이 만나고, 또 지난번 비상계엄 이후에도 이제 안가에서 이제 회동을 해서 그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죠. 그다음에 이제 함상훈 고법부장은 이제 청주지법에서 이제 법복을 벗은 다음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한 엘리트 법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성향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특이한 것은 2020년 11월 6일 날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향은 중도 성향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보수 성향 인물이 이제 투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이제 민주당의 이제 공세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거머쥘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 2명을 자기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자기들의 성향에 맞는 좌파적 이념 성향을 가진 재판관 2명을 투입을 하고, 그러고 나면 헌법재판소의 지형이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마은혁, 그 다음에 좌파, 진보 성향 2명. 그럼 3명이 동시에 좌파 성향 있는 재판관이 들어가면 헌재의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랄지 여러 가지 사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 예를 들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물론 2심에서 무죄가 났고 대법원에 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또 유언범죄 제청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는 무조건 유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허를 찔렸고 당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헌재에 지명을 못하도록 하는, 임명을 못하도록 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것은 헌재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똑같은데, 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걸 헌재에서 가처분을 통해서 막는다? 그러면 헌재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수는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편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는 무쇠부치처럼 윤 전 대통령 때는 사실은 굉장히 두각도 안 나타내고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는 자기의 어떤 강건한 이미지를 보여왔다고 저는 보고, 그 절정판이 바로 오늘 내린 대법관 임명,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명, 이것이 굉장히 클라이맥스였다고 그걸 제가 참 오늘 느꼈고, 이것 자체가 대선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기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출마를 설득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통합이랄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적임자다. 그래서 대선 출마는 이제 설득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댓글도 보면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에 출마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에도 뭐 탄핵소추 의결 때도 그 전에 총리직을 두고 마지막 소임이라고 얘기했고,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때도 마지막 소임이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출마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출마 가능성이 좀 낮게 처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도 친무관은 한 권한대행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의 적임자다. 또 중도가 뽑을 수 있는 인사를 세워야 하고, 특히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통상이랄지 관세에 대해서 전문가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대 여론이 만약에 모아지면 한 권한대행도 분명히 고민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